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표면의 4분의 3이 물로 뒤덮인 바다 행성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과 놀라운 모험,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 다이빙뿐입니다. 여러분은 다이빙을 통해 가슴 뛰는 강렬함부터 최상의 행복을 선사하는 평온함까지 많은 것을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중식물이 무성하고 이국적인 곳을 선택해서 다이빙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미 익숙한 곳에서 즐겨도 무방합니다. 다이빙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과 장소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는 단순한 스쿠버 교육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인정된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입니다.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는 훗날 여러분에게 스쿠버 장비 사용법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이버가 되는 스토리로 기억할 것입니다.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코스 요구 조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하면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인정받는 스쿠버 자격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이빙에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어 이를 예방하는 법을 배우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이빙은 학습을 통해서 보람차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브 센터, 다이브 리조트 및 다이브 보트에서 스쿠버 장비를 대여하거나 또는 탱크 충전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로서 여러분은 버디와 함께 최대 18m 또는 60피트 수심까지 또는 훈련 해소와 유사한 조건에서 훈련 중에 도달한 최대 깊이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다이버입니다. 또 코스의 첫 섹션 3개와 처음 2번의 개방수역 다이빙을 완료하면 패디 스쿠버 다이버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공인된 전문가와 함께 훈련 또는 경험한 조건에서 12m 또는 40피트 수심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다이버를 말합니다.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는 지식개발, 제한수역 다이빙 및 개방수역 다이빙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지식개발에서는 안전과 즐거운 다이빙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제한수역 다이빙에서는 강사와 함께 스쿠버 기술을 학습하고 개방수역을 가정하여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개방수역 다이빙은 처음 시작하는 다이버에게 적합한 실제 다이빙 장소에서 강사와 함께 진행하며 여기서는 지식개발과 제한수역에서 배운 것들을 연습하고 실제로 적용해 봅니다. 이 코스에서는 5단원의 지식개발 섹션 및 그에 맞게 구성된 5단원의 제한수역 다이빙과 4회의 개방수역 다이빙을 실행해야 합니다. 강사는 재량에 따라 학습 순서를 조절하여 일정을 진행해 나갑니다. 패디의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 기준 및 학생 중심 학습법을 사용하며 이것은 시범을 통해 학습 목표를 충족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코스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코스와 학습 자료는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속도에 맞춰 진행됩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데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쟁은 아닙니다. 학생 중심의 학습은 여러분 개인에게 알맞는 속도로 여러분이 최고의 능력과 자신감을 개발하도록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강사가 각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 및 지식 복습을 포함하여 지식 개발을 순서대로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 개발을 공부하면서 학습 목표 질문의 답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익혀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이든 강사와 만났을 때 거리낌 없이 물어보세요. 제한수역 다이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연습 다이빙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개방수역에서 하는 것처럼 합니다.
개방 수역에서 적용되지 않는 습관은 버리세요. 예를 들어 바다에서는 가장자리에 매달릴 곳이 없으므로 수영장에서도 가장자리가 아니라 장비를 사용해서 물에 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니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 합니다. 강사가 시범할 때는 강조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해당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라도 배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분을 강사에게 말해주세요. 편안함이나 자신감은 표현하지 않으면 강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강사에게 말하세요. 또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프거나 또는 다쳤을 때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다이빙을 연기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개방수역 다이빙을 할 때는 강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보트에서 다이빙할 예정이며 배멀미를 잘 앓는 체질이라면 적절한 배멀미 치료에 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고 잘 먹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한 상태로 참가하세요. 강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때는 주의 깊게 듣고 각 다이빙을 계획할 때 참여하세요. 또 이해되지 않는 점은 거리낌 없이 물어보세요. 다이빙을 배울 때는 패디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장비를 선택하세요. 장비 없이는 다이빙을 할 수 없으며 장비별로 수많은 선택사항과 기능이 있고 항상 새로운 모델이 출시됩니다. 지역 패디 전문가는 항상 최신 장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산 및 원하는 다이빙 유행에 알맞은 장비를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배우게 되면 잘 맞는 장비를 찾기 위해 여러분은 많은 장비를 입어봐야 하는데 패디 리조트 또는 다이브 센터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가능한 빨리 여러분 본인의 장비로 다이빙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선택한 장비는 일반적으로 착용감이 가장 좋고 편안하며 학습 경험에 많은 이점이 있으며 자격 취득 후의 다이빙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패디는 인정된 교육 시스템 디자인과 교육 심리학에 기초하여 교육적으로 유효한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패디 오픈 워터다이버 자격증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열된 기관에서는 대학 학점 또는 학점 추천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디 인스트럭터에게 문의하거나 패디닷컴을 방문하세요. 여러분의 패디 인스트럭터는 패디 훈련을 지도할 자격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강사는 이러한 지도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패디 코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강사 개발 코스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이틀간의 강사 시험에서 독립적인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패디 다이브 센터와 리조트는 여러분의 다이빙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 오퍼레이터입니다. 지역 다이빙 오퍼레이터를 온라인 및 직접 방문하여 장비 선택과 정비, 다이빙 여행, 다이빙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다이빙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다이버가 되는 것은 다이빙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스를 막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코스를 마친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생각한다면 다이빙을 계속 이어나가고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패디 다이빙 소사이어티, 스쿠버어스 및 지역 패디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의 다이빙 클럽에 참가하세요. 그 후에 수중사진 촬영, 특수 다이빙 장비 사용처럼 매우 흥미롭고 수강 가능한 코스를 살펴보는 것이죠. 휴일 다이빙을 계획하고 첫 스쿠버 키트를 골라보세요. 지역 다이빙 오퍼레이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어웨어, 수중세계 인식, 책임감 및 교육에 힘을 보태는 것도 좋죠. 프로젝트 어웨어는 수중세계 보존 및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전 세계의 다이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러한 활동 일부나 전체 또는 다른 활동을 하되 다이버로서의 다음 단계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패디 오픈 워터다이버 자격증이 그저 코스 수료 증명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모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버로서의 생활이 멋진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디 오픈 워터다이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은 초보자 다이버의 필수 장비를 사용하여 지역 환경에서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나 다른 장비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환경 또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이빙을 즐길 때는 경험 많은 지역 다이버나 강사를 찾아 디스커버 로컬 다이빙 오리엔테이션을 받거나 가이드 인솔 다이빙 또는 추가적인 훈련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그 지역에서의 입수와 출수, 또 다이빙에 대해 배웁니다. 특히 새내기 다이버라면 멋진 것을 찾을 수 있는 장소, 올바른 장비와 기술 및 지역 특유의 위험 예방법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다이빙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또 다른 다이버를 만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죠. 새 장소를 방문할 때는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패디 프로로부터 지역 정보를 얻으세요. 사람은 각기 체력과 재능, 한계가 다릅니다. 패디 코스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성되었기에 광범위한 신체적 및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이빙을 접할 수 있습니다. 패디 오픈 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실행 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패디의 학생 중심 접근법은 개인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데 있어 독보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버 대부분은 매우 깊은 물이라도 모든 장비를 갖춘 채 절차를 따르면 입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다리 사용이 제한적인 사람은 앉은 상태에서 뒤로 구르거나 측면으로 회전하여 입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기술이 본인에게 적절하지 않더라도 강사와 함께 해당 기술을 조정하거나 새 기술을 개발하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압력을 느끼고 거의 무중력 상태로 수영을 할 수 있으며 보고 듣는 것이 색다릅니다. 이것은 물과 공기가 갖는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다이버인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대기 속의 공기가 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1바 또는 1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은 이러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10m 또는 33피트 수심의 물은 대기의 1기압과 같은 압력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매 10m 또는 33피트만큼 단위로 하강할 때마다 압력은 1바 또는 1대기압씩 늘어납니다. 물은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공기와 같은 기체는 압축됩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 갈수록 압력이 분자를 서로 조밀하게 밀어서 공기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압력, 부피, 밀도의 관계는 여러분의 귀, 부비동, 폐 및 마스크와 같은 공기 공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부력 조절과 물속에서 당신의 공기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압력 및 기체 부피, 그리고 밀도 사이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10m 또는 33피트에서 압력은 수면 압력의 2배가 됩니다. 즉, 공기 부피는 절반으로 밀도는 2배가 됩니다. 상승할 때도 같은 관계가 적용됩니다. 다이버가 상승하게 되면 기체가 다시 팽창하고 수면에서는 공기로 가득 찬 상태가 되죠. 하지만 만약 깊은 곳에서 풍선을 부풀린 다음 밀봉한 후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팽창해서 풍선이 터지겠죠. 이를 예방하려면 풍선을 봉하지 않은 상태로 상승하면서 팽창한 공기 일부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니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죠. 물속으로 하강하면 수압 때문에 신체 속 공간의 공기가 압축되는데요. 하강 시에는 주로 귀, 부비동, 마스크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압착은 수압과 공간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하강하면 압착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공간에 공기를 추가하여 압력 평형을 맞추면 압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력 평형이라고 하죠. 귀와 부비동을 압력 평형하려면 코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쥐고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침을 삼키고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여도 됩니다. 마스크를 압력 평형하려면 코를 통해 마스크 속으로 살짝 숨을 내쉬어 공기를 불어넣으면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하강하면서 자주 압력 평형을 하세요. 절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압력 평형을 할 수 없으면 즉시 하강을 멈추세요. 버디나 강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어려운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당신이 불편을 겪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상승하여 다시 시도하세요. 그래도 압력 평형을 할 수 없으면 다이빙을 멈추고 다른 날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공기 공간을 압력 평형하지 않고 계속 하강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기나 알레르기는 폐색을 일으켜 압력 평형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므로 회복될 때까지는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다. 압력 평형은 부드럽게 하세요. 압력 평형을 무리하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압력 평형을 무리하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하면 귀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압력 평형을 할 수 없는 공기 공간을 생성하니 스쿠버 다이빙 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압력이 증가하면 신체의 다른 공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떼운 치아 내부에 공기 공간이 생겨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압력 평형할 방법은 없지만 치과 의사는 바로 잡을 수 있죠. 드라이수트는 다이버의 몸을 압착하는 공기층이 있는데요. 패디 드라이수트 다이버 코스를 받게 되면 공기를 추가해 공기층을 압력 평형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기는 다이버가 상승하게 되면 팽창하게 되며 보통 가만히 놔두면 내의 공간, 마스크 및 부비동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팽창되는 공기는 폐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폐는 스쿠버를 사용할 때 깊은 수심에서 정상 부피를 유지합니다. 숨을 멈춘 채로 상승하면 공기 팽창 때문에 폐가 팽창해서 파열될 수 있는데요. 마치 깊은 곳에서 밀봉한 풍선이 터지는 것과도 비슷하죠. 스쿠버 다이빙에서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절대로 숨을 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조금만 수심이 바뀌더라도 폐 과팽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 폐의 과팽창이 일어나 마비나 죽음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위해서는 제압 챔버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이빙 장소는 제압 챔버에서 여러 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폐 과팽창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놀랄 만큼 간단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숨을 참지 않고 계속 호흡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승 중에 팽창한 공기가 별 문제 없이 배출됩니다. 호흡기를 입에 물고 있지 않다면 천천히 숨을 내쉬고 지속해서 버블을 내뿜어 숨을 참지 않도록 하세요. 또 폐 폐색이 있을 때는 다이빙하지 마세요. 공기를 폐 속에 가두어 폐 과팽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드물지만 신체 공간 일부에 역압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팽창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감기나 알레르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역압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감기에 걸린 채로 다이빙은 금물입니다. 또 소화기관에 형성된 기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매우 드물지만 치아 충전한 곳 아래의 공간 역시 역압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압착을 느낀다면 상승을 중단하세요. 1m 또는 수피트 정도 하강해서 갇힌 공기가 배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좀 더 천천히 상승을 이어나가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가 압력이 증가할수록 가스 부피가 줄어듭니다. 즉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매 호흡 시 소모하는 탱크 속 공기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 소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는 공기가 더 짙어지므로 호흡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중에는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고 숨이 차거나 숨가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멈춘 다음 천천히 깊게 호흡하여 회복하세요. 스쿠버 다이버로서 기억해두세요. 하나,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절대로 숨을 참지 마세요. 둘, 느리고 깊은 숨을 쉬세요. 셋, 숨이 차거나 숨가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세요. 넷, 문제가 생겼다면 하고 있던 행동을 멈추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여 회복합니다.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부력이 물체를 위로 밀어올립니다. 위로 올리는 힘은 밀어낸 물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물체가 뜨거나 가라앉거나 물체의 무게가 물보다 가볍거나 무겁거나 같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물을 밀어냅니다. 다이버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시스템과 BCD를 사용해서 부력을 조절합니다. 하강할수록 부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기를 추가해서 줄어드는 부력을 상쇄할 수 있죠. 상승할 때는 부력이 늘어나므로 공기를 배출해서 조절하세요. 호흡 역시 부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약간 늘어나고 내쉴 때는 약간 줄어들죠. 부력 조절에 익숙해지면 하강 및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수심에서도 멈출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바닥에 닿지 않거나 수면에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목적의 다이빙은 혼자가 아니라 버디와 함께 다이빙해야 합니다. 함께 다이빙을 계획하고 장비 착용을 돕고 서로의 안전을 점검하죠. 또 다이빙 시간을 알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고 다이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합니다. 버디 시스템은 실용성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이는 버디와 협력하고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이빙이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도 그 이유입니다. 버디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중 모험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므로 다이빙이 훨씬 값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수중에 가기 위해 잘 맞는 장비 없이는 다이빙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쿠버 장비에 대해서 알아야 다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및 선택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말이죠. 대부분의 다이버들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장비를 알게 되는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스쿠버 장비는 제조사, 스타일, 모델이 정말 다양하므로 여러분의 신체 사이즈와 취향에 어울리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그럼 가장 좋은 장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보자라면 스쿠버 장비의 기능과 작동 원리에 관한 기본을 배운 다음 패디 리조트 또는 다이브 센터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매한 장비는 적절히 관리하면 수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스쿠버 역시 다른 기술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 항상 최신 기술을 파악하세요. 앞으로 계속 장비를 교체하게 될 텐데 이것은 노후화로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새로운 장비를 더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이빙 장비의 선택 및 관리에는 몇 가지 기본이 있으며 사실상 모든 장비에 적용됩니다. 선택 시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적합성, 착용감 및 편안함입니다. 적합성이란 계획하는 다이빙에 적합한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찬물에서는 더운 지방에서 사용하는 짧은 웨트수트가 아니라 전신 웨트수트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장비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착용감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이즈를 선택하면 적절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죠. 편안함이란 장비가 잘 맞는 느낌과 구성이 올바름을 뜻합니다. 몸에 잘 맞도록 적절히 조절한 장비는 대체로 편안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요. 편안하지 않다면 다른 장비를 찾아보세요. 적합성과 착용감, 편안함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에는 비용과 자신에게 적합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물론 정비의 편의성도 포함되지만 다이빙 업체는 대부분 직접 판매하는 브랜드를 정비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색상이나 스타일은 다른 키트에 맞춰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액세서리도 잊지 마세요. 액세서리는 작지만 큰 즐거움을 더해주니까요. 다이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장비 관리에는 매번 사용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착용의 적절성 및 손상 여부 검사가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로 다이빙하지 마세요. 올바르지 않은 점은 다이빙 전에 반드시 교정하세요. 다이빙이 끝나면 항상 깨끗한 민물로 세척하고 그늘에서 말린 다음 보관하세요. 가능하다면 장비를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일부 장비는 전문가가 수행하는 추가 유지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 제조사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르세요. 눈이 적절하게 초점을 맞추려면 공기 공간에 닿아야 하므로 마스크가 필요한데요. 마스크는 압력 평형이 필요한 공기 공간을 생성하므로 눈과 코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물안경은 압력 평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좋은 품질의 마스크를 선택하세요. 지역 패디 다이브샵에서 착용과 확인을 위해 도와줍니다. 착용에 문제가 없다면 슬림한 외형과 넓은 시야를 따져보세요. 실리콘 색상은 일반적으로 투명 혹은 검정이며 프레임 색상은 대체로 다양한 편입니다. 새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클리너로 마스크의 안쪽을 문질러줘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제조사 설명서를 확인해보세요. 마스크가 얼굴에 딱 맞고 편안하도록 스트랩을 조절하세요. 스트랩은 정수리 뒤쪽으로 걸면 됩니다. 스노클은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표준 장비입니다. 스쿠버 공기를 낭비하지 않고 물속이나 파도 속에 얼굴을 담근 채 호흡하고 보면서 수영하며 쉴 수 있게 해주죠. 또 상승 후 공기가 부족할 때에도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와 스노클은 함께 선택합니다. 스노클은 클립이나 스노클 키퍼로 부착합니다. 정수리 위에 걸어서 조정했을 때 편안하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많은 다이버들은 대체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분리할 수 있는 스노클을 선호합니다. 스쿠버용 스노클은 대체로 물을 불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자가 배수 밸브와 튀어들어오는 물을 줄여주는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착용감과 옵션이 적절하다면 보통은 마스크에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면 됩니다. 핀은 강력한 다리 근육이 몸을 밀어서 물속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웨트수트 부츠와 함께 착용하는 조절형 핀이나 슬리퍼처럼 생긴 풀프 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는 웨트수트 부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보통 풀프 핀이 적합하죠. 블레이드 및 포켓 크기를 고려해서 핀을 선택하세요. 블레이드가 작은 핀은 스노클링에는 좋지만 스쿠버에는 맞지 않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 적절한 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에 잘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핀에는 제작에 사용된 소재 외에도 스플릿과 물 배출처럼 성능 향상에 관한 옵션이 있습니다. 조절형 핀에는 퀵 릴리즈 버클이나 스프링 힐처럼 조절, 착용 및 제거를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핀 점검 및 조절 외에 퀵 릴리즈 버클이 있을 경우 버클을 잠가두는 것 정도가 보통 다이빙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풀프 핀을 물에 적셔서 신고 벗기 쉽게 해두세요.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인 핀은 큰 쓸모가 없지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버는 물갈퀴 장갑을 사용해 놀라운 힘으로 수영할 수 있죠. DPV는 어떤 다이버든 수중을 이동하는 데 사용 가능한 재미있는 방법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손이나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쿠버 키트는 사실 4가지 장비 시스템이 통합된 단일 패키지입니다. BCD는 모든 장비를 하나로 모으는데요. 앞서 배운 대로 부력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탱크는 호흡기에 고압 공기를 공급하고 호흡기는 다이버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를 제공하죠. 웨이트 시스템에는 하강하기 적절한 양의 납이 들어있으며 퀵 릴리즈 시스템을 통해 응급시에 웨이트를 쉽게 떨어뜨릴 수 있게 합니다. 각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죠. 스쿠버 장비는 일반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장비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나만의 스쿠버 키트를 구성하면 취향에 잘 맞출 수 있습니다. BCD의 구성 요소는 5가지입니다. 먼저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 공기를 부풀리고 공기를 빼는 블래더가 있습니다. 블래더는 탱크를 안전하게 고정하는 밴드가 달린 하네스 또는 자켓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압 인플레이터를 사용하면 버튼 하나로 탱크 속 공기를 직접 블래더에 넣을 수 있죠. 다른 버튼은 블래더에서 공기를 빼거나 또 입으로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과압 밸브는 블래더에 실수로 공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터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기종은 BCD의 공기를 빼기 위한 퀵 덤프 릴리즈가 달려 있습니다. 웨이트 시스템 포켓에는 납 웨이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신속하게 웨이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BCD의 기능에 관해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일부 기종은 올바른 사이즈와 잘 맞는 것 외에 다른 것보다 공기 용량이 더 큰 것도 있습니다. 포켓과 액세서리 보관 및 고정에 필요한 D링은 매우 편리하죠. 많은 다이버들은 키트를 쉽게 벗을 수 있게 해주는 숄더 퀵 릴리즈를 선호합니다. BCD는 가장 패셔너블한 장비 중의 하나로 선택 가능한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익스포저 수트를 착용하는 동안 BCD를 몸에 꼭 맞대 꽉 조이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BCD를 완전히 부풀려서 호흡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조절이 끝나면 비상용 호루라기를 저압 인플레이터에 부착하고 호흡기 구성 요소의 일부를 고정하는 호스 고정 장치를 부착하세요. BCD를 관리하는 동안 블래더 내부와 외부를 잘 세척하세요. 물을 빼고 말린 다음 내부에 공기를 약간 넣어 보관하세요. 호흡기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탱크 밸브에 부착되어 다른 구성 요소에 공기를 공급합니다. 다이버는 2단계로 호흡하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 또는 수동으로 퍼지 버튼을 누를 때만 공기를 공급해줍니다. 예비 공기 공급원은 응급시에 공기를 나눠주는 데 사용하는 긴 호스에 달린 2단계입니다. 다른 유형의 예비 공기 공급원에 대해서도 배워볼 겁니다.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는 BCD 인플레이터로 공기를 공급하며 SPG, 즉 잔압계는 남은 공기의 양을 알려줍니다. SPG는 독립형일 수도 있고 다이빙 컴퓨터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요. 호스에 달려있거나 다이빙 컴퓨터로 공기 공급 정보를 전달하는 트랜스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호흡의 용이성입니다. 현대식 호흡기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만 보통 고급 모델일수록 호흡하기 가장 쉽습니다. 호흡기에는 요크 시스템 또는 딘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다이버들은 요크 시스템 애댑터가 있는 딘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고급 모델 호흡기들은 조절을 통해 호흡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죠. 일부 기종은 입에서 빠졌을 때 우발적인 공기 배출을 막아주는 다이빙 또는 다이빙 전 스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긴 호스에 달린 보편적인 2단계 외에도 2단계와 BCD 인플레이터가 통합된 예비 인플레이터 레귤레이터를 예비 공기 공급원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다이버는 독립형 포니보트를 사용해서 버디의 도움 없이 공기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호흡기를 준비하려면 이러한 구성 요소를 적절한 포트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스쿠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호흡기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정비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세척할 때는 공기 주입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1단계의 먼지 마개를 제자리에 단단히 조이거나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두세요. 민물로 2단계를 세척할 때는 퍼지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물이 1단계 호스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흡기는 보통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전문적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이브 센터에 점검을 의뢰하세요. 스쿠버 호흡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마우스피스와 플렉시블 다이아프램과 일방 통행식의 밸브로 구성된 컵을 생각하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수압 때문에 다이아프램이 안쪽으로 당겨져서 공기 밸브 레버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들이쉬게 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다이아프램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고 레버가 들어올려져 밸브가 닫힙니다. 일방 통행식 밸브는 내쉰 공기를 물속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공기방울이 생깁니다. 다양한 기종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설계로 스쿠버 다이빙을 가능하게 해주죠. 간혹 탱크라고 불리는 스쿠버 실린더는 호흡용 고압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강철 또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이며 열고 닫는 것에 따라 호흡기로 공기를 흐르게 하거나 막아주는 크롬 도금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크기가 다양하며 요크 밸브
또는 딘 밸브를 고려해서 호흡기를 맞추면 됩니다. 일부 딘 밸브에는 인서트 삽입이 가능해 요크 호흡기도 장착 가능합니다. 모든 탱크는 금속 몸체에 표시가 찍혀 있고 작동 압력과 압력 테스트의 날짜 및 검사 일자가 기재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다이브 센터에서는 탱크 충전 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화면 속에 탱크에 부착된 표시가 보입니까? 엔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로 충전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탱크를 사용하려면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엔리치드 에어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주의사항을 따르세요. 무방비 상태로 탱크를 세워놓지 마세요. 특히 키트를 조립할 때 말이죠. BCD가 위에 오도록 눕혀두면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트나 차량에서 탱크가 구르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묶고 막아두세요. 보트에서는 탱크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장비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반에 잘 보관하세요. 스쿠버 탱크는 압력 검사를 2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 유관 검사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지역 다이브 센터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밸브를 열고 닫을 때는 조심스럽게 하고 공기를 완전히 비우지 마세요. 다이빙 전으로 탱크를 눕혀주세요. 하지만 보관할 때는 쓰러지지 않을 만한 장소에 두고 과도한 열을 피해야 합니다. 스쿠버 공기는 특수하게 여과 처리가 된 특별한 호흡 공기용 컴프레셔로 충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다이브 리조트나 다이브 센터에서만 탱크를 충전하세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웨이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퀵 릴리즈입니다. 비상시에 확실하게 물에 뜰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웨이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BCD 웨이트 시스템은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포켓 2개가 있습니다. 또한 트림 조절, 즉 물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제거할 수 없는 소형 웨이트도 있습니다. BCD와 웨이트의 배치에 따라 트림이 결정되는데요. 여러분의 강사가 웨이트를 조절하여 물속에서 수평 자세를 잡는 방법을 보여줄 겁니다. BCD 통합식 웨이트 시스템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별도의 웨이트 벨트를 사용하는 다이버도 있습니다. 또 강사는 트림 조절에 도움이 되는 소형 액세서리 웨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착용할 웨이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퀵 릴리즈가 필요 없습니다. 다이버로서 배우게 될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기술 전체 또는 대부분을 첫 제한수역 다이빙 중에 연습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보게 될 미리 보기에서는 장비 및 다이버 대부분에 적용되는 기초를 다룹니다. 하지만 기술 습득 방법은 여러 가지이므로 강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장비에 맞춰서 다른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키트 셋업입니다. 먼저 모든 장비의 착용성과 손상 여부를 검사하세요. 새 BCD는 적어도 탱크 밴드를 물에 적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절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밸브 입구가 BCD 쪽을 바라보게 해서 BCD를 이 정도 높이까지 탱크에 밀어 넣으세요. 나중에 본인에게 맞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꽉 조인 다음 탱크 밴드를 잠그세요. 밴드는 제각기 다르니 필요하면 강사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제 BCD를 들어올려 탱크가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헐겁다면 밴드를 꽉 조이세요. 1단계 먼지 마개와 탱크 밸브 마개가 있다면 제거하세요. 오링이 제대로 있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크 시스템에서는 오링이 밸브 입구의 일부입니다. 딘을 사용할 때는 호흡기의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오링이 없으면 다이빙이 불가능하죠. 오링이 없거나 손상된 것처럼 보일 때는 강사가 교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BCD가 반대쪽을 바라보도록 놓고 1단계를 밸브에 끼우세요. 호흡에 사용하는 주 2단계가 오른쪽에 놓이게 하고 BCD에 연결되는 저압 인플레이터 호스가 왼쪽에 놓이게 하세요. 손가락의 힘으로 돌려서 1단계를 고정하세요. 밸브를 연 후에는 탱크 압력에 의해 모든 것이 고정됩니다. 저압 호스를 BCD 인플레이터에 연결하세요. 이렇게요. SPG를 멀리 떨어지게 쥐고 탱크 밸브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여세요.
탱크에 공기가 꽉 찼거나 적어도 다이빙에 필요한 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퍼지 버튼을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공기 흐름이 멈출 겁니다. 마우스피스 안으로 숨을 내쉬세요. 숨을 내쉬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몇 번 호흡하세요. 호흡이 쉽고 부드러울 겁니다. 호흡을 멈춘 후에 호흡기에 프리플로우가 생기거나 공기 배출이 멈추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강사에게 알리세요. 다음으로 BCD 인플레이터를 이렇게 검사하세요. SPG와 예비 공기 공급원이 물속에서 튀어나와 있거나 덜렁거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세요. SPG는 일반적으로 왼쪽 팔 아래에 오도록 하고 예비 2단계는 오른쪽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예비 공기 공급원을 장비에 장착할 때 이 삼각형 영역에 오도록 하고 퀵 릴리즈가 가능하도록 부착하세요. 이렇게 하면 걸리적거리지 않으면서도 잘 보이고 필요시 재빨리 사용할 수 있죠. 숄더 릴리즈 버클을 다시 연결하고 허리 스트랩을 느슨하게 해두었는지 확인하세요. 1시간 이상 정도 다이빙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밸브를 잠그고 퍼지 버튼을 눌러 호흡기의 공기를 빼두세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기를 빼두면 실수로 밸브를 닫은 채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장비를 착용한 후 쉽게 입을 수 있고 몸에 맞게 조일 수 있는 스트랩을 모두 느슨하게 하세요. 키트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거나 눕혀두세요. 첫 번째 제한수역 다이빙에서는 얕은 물에서 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물 밖에서 앉아서 또는 서서 착용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키트 또는 익스포저 수트 착용 전에 다른 것들을 모두 준비하세요. 마스크에서 습기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마스크, 핀, 스노클을 조절하세요. 앞서 배운 것처럼 스쿠버 키트는 완전히 조립되어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울 때 과열되지 않도록 스쿠버 키트를 착용하기 전에 익스포저 수트를 착용하세요. 웨트 수트는 몸에 딱 맞아서 착용이 조금 번거롭죠. 착용 순서는 슈트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이와 같은 일반형은 먼저 바지부터 입고 다음으로 부츠, 후드, 그리고 재킷이 있다면 재킷 순으로 입습니다. 강사가 여러분의 수트에 맞춰 올바른 순서를 알려줄 겁니다. 드라이 수트는 일체형이며 착용 방법이 다릅니다. 이 코스에서 드라이 수트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강사가 착용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손목에 착용하는 계기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스쿠버 키트 착용 후에 착용하는 다이버도 있습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다음 차례는 웨이트 벨트입니다. 기준대로 오른손으로 풀 수 있도록 착용하세요. BCD의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가랑이 스트랩이 있다면 스쿠버 키트 착용 후에 웨이트 벨트를 장착하세요. 벨트가 가랑이 스트랩에 묶이면 비상시 웨이트 제거가 어려워지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앉은 채로 키트를 착용하는 게 좋지만 버디끼리 장비를 잡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이빙 장비는 무거운 편이니 움직일 때는 올바르게 운반해야 합니다. 즉, 선체로 무릎을 굽혀서 들어올려야 하죠. 정상적인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등을 쭉 펴세요. 상체를 들어올리고 엉덩이를 살짝 내밀어서 등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들어올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등을 굽혀서 스쿠버 장비를 들어올리지 마세요. 다른 무거운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디의 키트를 잡아줘야 한다면 여러분의 강한 쪽의 팔과 손을 탱크 아래와 맞은편으로 지지하여 균형을 맞춰주세요. 보통 체력이 좋은 다이버가 먼저 키트를 착용하는데 장비를 착용한 채로 동시에 다른 장비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신체적 특성 때문에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로 들고 서고 걷는 것 또는 이러한 작업 중 하나가 불편 및 또는 위험하다면 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장비를 착용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앉아서 또는 버디의 도움을 받아 착용할 때는 어깨에 힘을 뺀 채로 BCD를 입고 스트랩을 꽉 조이세요. 호스가 걸렸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모든 릴리즈와 버클을 고정하세요. 머리를 기울여서 탱크 높이를 점검하세요. 머리가 1단계에 닿으면 탱크를 좀 더 아래로 내리세요. 버디가 준비를 마치면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하여 장비의 작동과 위치, 각 장비 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스크를 얼굴에 딱 맞게 착용해서 밀착되게 한 다음 스트랩을 당겨줍니다. 항상 물에서 또 수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예상하지 못한 물벼락이나 파도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수중에서도 시야를 확보하여 버디의 장비를 확인해야 할 경우와 같은 갑작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리 방지제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장갑을 낀 다음 마지막으로 입수 직전에 핀을 착용하세요. 버디끼리 교대로 몸을 잡아주고 한 번에 하나씩 핀을 착용하세요. 발에 잘 들어가도록 풀프핀은 잊지 말고 물에 적셔두세요. 가능하면 핀을 신은 채 걷지 마세요. 또 가능한 한 물과 가까운 곳에서 착용하세요. 핀을 신은 채로 걸어야 한다면 블레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뒤로 걸으세요. 수영장에서 훈련할 때처럼 입수한 다음에 핀을 착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코스 진행 중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입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해서 입수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BCD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부력을 조절하세요. 몸이 물에 뜨도록 입수 전에 BCD를 부분적으로 약 3분의 1 정도 부풀리세요. 이렇게 살짝 눌러서 부풀립니다. 나중에 연습해 볼 테지만 입으로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BCD의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호흡기로 호흡하고 배출 버튼을 들어올려서 누르세요. 이렇게 말이죠. BCD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몸이 가라앉을 겁니다. 코스가 진행되는 동안 중성부력을 갖춰 무중력 상태처럼 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BCD로 연습해보세요. 우발적인 급상승이나 급하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기를 조금씩 빼고 넣도록 하세요. 첫 다이빙에서는 수면에서 주로 BCD를 사용할 겁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양성 부력 상태로 물에 떠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수 전에 BCD를 부풀리고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올 때 가장 먼저 BCD에 공기를 넣으세요. 수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BCD에 공기를 넣어 즉시 부력을 확보하세요. 나중에 웨이트를 떨어뜨려 부력을 갖추는 방법도 배울 겁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강사는 스쿠버를 사용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할 겁니다. 수중에서의 첫 호흡은 매우 즐겁죠. 수중 호흡은 다이빙을 특별하게 해주는 독특한 경험 중에 하나니까요. 첫 호흡의 순간을 만끽하세요. 천천히 심호흡을 하되 숨을 멈추지 마세요. 첫 수중 호흡의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레크레이션 표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할 때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수신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수신호 몇 가지를 알려드리죠. 하지만 지역별로 사용되는 수신호를 배워도 되고 만약을 대비해 버디와 함께 만들어내도 됩니다. 좋습니까? 또는 좋습니다. 정지, 상승 또는 다이빙 종료.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보트. 귀의 압력 평형이 안 됩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나를 보세요. 버디와 같이 다니세요. 손을 잡으세요. 따라갈 테니 앞장서세요. 아래로 또는 하강하세요. 공기가 부족해요. 공기가 없어요. 공기를 나눠주세요. 진정하고 침착하세요. 호흡하세요. 공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다이빙 방향을 돌리세요. 춥습니다. 수면에서는 보트나 해안에서도 잘 보이도록 큰 수신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좋습니까? 또는 좋습니다입니다. 한쪽 손만 쓸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힘듭니다. 또는 도와주세요입니다. 강사가 훈련에 사용되는 수신호를 추가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난 일의 전후 사정에 따라 수신호를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다이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맞춰보세요. 뒤쪽의 다이버가 앞에선 버디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정지와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호를 사용했죠. 버디는 정지, 호흡하세요 및 진정하세요라고 대답했군요. 즉, 침착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라는 것이죠. 다이버는 조금만 쉬게 해달라는 수신호를 사용했습니다. 조금만은 공식 수신호는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다이버 간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호흡기가 입에서 빠져 물이 찼을 때 물을 빼내고 호흡을 다시 하는 방법 2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어내기법입니다. 폐 안에 공기가 있다면 마우스피스를 다시 입에 넣고 숨을 불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밀려 나옵니다. 머리를 상대적으로 똑바로 하여 배출 밸브가 가장 아래쪽에 놓이게 합니다. 물론 숨을 들이쉬기 전에 내쉬어야 합니다. 내뱉을 공기가 부족하다면 퍼지법을 사용하세요. 2단계를 다시 입에 물고 마우스피스에 혀를 갖다 대서 막은 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잠깐 퍼지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밀려 나옵니다. 마우스피스를 막으면 물이 안으로 뿜어 들어와서 기침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절대 호흡을 중단해서는 안 되므로 호흡기가 입에서 빠지면 천천히 지속해서 버블을 만들어서 불어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열린 채로 계속 아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빠지면 조심스레 첫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천천히 조심해서 들이쉬세요. 2단계가 입에서 빠질 때는 당신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깨 뒤쪽으로 떨어져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2단계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을 때 팔 휘두르기 법으로 찾으려면 오른쪽 어깨를 낮추세요. 탱크를 따라서 뒤쪽으로 오른쪽 팔을 뻗은 다음 화면에서처럼 바깥쪽으로 팔을 돌려서 호스를 찾으세요. 호스를 따라 2단계를 잡아서 다시 입에 물고 물을 빼세요. 뒤로 넘겨찾기법 사용 시에는 1단계가 있는 뒤쪽으로 팔을 뻗어 호스 부착 부위를 찾은 뒤 호스를 따라가세요. 왼손으로 탱크를 위쪽과 오른쪽으로 들어올리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입에서 호흡기가 입에서 빠지면 버블을 만들어내세요. 수영 중에는 빠진 호흡기가 대체로 앞쪽에 매달리므로 찾아내기 쉽죠. 하지만 2단계를 다시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예비 공기 공급원으로 교체한 다음 버디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마스크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빼내기는 쉽습니다. 마스크 위를 붙잡은 다음 코를 통해서 천천히 지속해서 숨을 내쉬면서 위쪽을 쳐다보세요. 내쉬는 숨 때문에 물이 마스크의 하단 끝을 통해서 밀려나오게 됩니다. 코에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쪽을 쳐다보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시작하세요. 물빼기용 퍼지 밸브가 달린 마스크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마스크를 얼굴에 단단히 고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아래를 보세요. 물이 밸브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만약 일상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만 없어도 잘 보인다면 다이빙 훈련 중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강사에게 말해서 마스크 물빼기를 배우는 중에 콘택트 렌즈를 분실하지 않도록 눈을 감고 있으세요. 항상 SPG를 사용하여 공기 공급을 관리하세요. 공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공기 부족 상황을 피할 수 있죠. 즉, 꼭 익숙해야 할 중요한 습관입니다. 가득 충전된 탱크에서는 SPG의 수치가 탱크의 작동 압력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공기가 줄어드는 속도에 주의하세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수록 공기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공기 사용량에 대한 감이 잡히죠. 또 경험이 쌓일수록 릴렉스하면 공기를 덜 사용하고 부력 조절이 능숙해지며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남은 압력이 50바 또는 500psi일 때 알려주는 경고 구간에 주의하세요. 컴퓨터에 SPG가 포함되어 있다면 화면이 깜빡이거나 다른 유형의 경고를 해줄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리저브 압력입니다. 출수 후에도 최소 이 정도의 압력이 남도록 다이빙을 계획하고 실행하세요. 훈련 중에는 50바 또는 500psi에 가까워질 때 여러분의 강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강사는 다른 경고 압력에서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 중에는 남은 공기 공급에 따라 다이빙 방향을 돌리도록, 즉 보트나 해안으로 돌아가도록 배울 겁니다. 앞에서 압력 평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압착을 피하려면 하강하면서 압력 평형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부드럽게 자주 매 1m 또는 수피트마다 압력 평형을 수행하세요. 코를 통해 마스크에 숨을 불어넣어 압력을 평형화 마스크에 압력 평형을 하세요. 천천히 하강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압력 평형을 길고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귀에 손상이 가서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압력 평형이 어려울 때는 하강을 멈추세요. 버디와 강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약간 상승한 다음 반복하세요. 압력 평형이 끝나면 더 천천히 하강하고 더 자주 압력 평형을 하세요. 압력 평형이 불가능하다면 절대로 하강을 계속하지 마세요. 다이빙 킥 중에서는 플러터 킥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힘들이지 않고 하려면 중성 부력을 갖추고 수평 자세를 유지하면서 허벅지에서부터 킥을 하세요. 양팔은 옆구리나 몸 가까이에 두고요. 이렇게 말이죠.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말고 천천히 길게 하세요. 섬세한 생물들이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서 훨씬 떨어져 머무르세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또는 특정한 필요성에 맞춰서 다른 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프로그 킥입니다. 경험 많은 다이버들은 대체로 플러터 킥 대신 이 킥을 사용하죠. 공기 관리를 올바르게 하면 공기 공급과 관련된 응급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버로서 만일에 대비해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둬야겠죠. 공기가 고갈되었을 때는 가능하다면 예비 공기 공급원을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버디가 제공합니다. 공기가 고갈입니다 및 공기를 나눠주세요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버디는 예비 2단계를 제공하여 응답하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직접 확보해도 됩니다. 예비 인플레이터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는 버디는 그것으로 교체한 다음 입에 물고 있던 주 호흡기를 건네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예비 호흡기를 확보하고 물을 뺀 다음 호흡을 시작하세요. 화면에 나온 대로 오른쪽 팔뚝을 서로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가까이 있는 상태로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상승하면서 BCD의 공기를 빼면서 부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안정을 취한 다음 수면까지 안전 속도로 상승하세요. 버디와 함께 안전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배워볼까요? 버디에게 상승 신호를 보내세요. 위로 수영하면서 상승을 시작하세요. BCD에 공기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위를 바라보고 위로 손을 뻗어서 천천히 상승하세요. 버디와 떨어지지 말고 정기적으로 머리 위를 확인하세요. 정상적으로 호흡하되 숨을 멈추지 마세요. 천천히 상승하세요. 너무 빠르면 컴퓨터가 경고해 줄 겁니다. 팽창하는 공기에 대해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상승하면서 BCD 속의 공기가 팽창하므로 부력이 과해지지 않도록 공기 일부를 배출해야 하죠. 이렇게 조금씩 정기적으로 배출하세요. 첫 번째 제한수역 다이빙 중에는 강사가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면에 도달하면 BCD에 공기를 넣으면서 호흡기로 계속 호흡하세요. 편안하게 물 위에 뜨게 되면 호흡기를 스노클로 교체해도 됩니다. 강조하지만 수면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스노클이나 호흡기를 계속 입에 물고 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응급사태로 물 위에 떠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웨이트를 떨어뜨리기입니다. 특히 탱크에 공기가 얼마 없거나 BCD에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하죠.
수면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웨이트를 떨어뜨리세요. 웨이트를 다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에 뜰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중에서 웨이트를 떨어뜨리면 상승 속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수면에 도달할 수 없을 때만 떨어뜨리도록 하세요. 강사와 함께 연습할 때는 먼저 아래쪽에 아무도 없도록 하세요. 호흡기로 호흡하고 BCD에 공기를 빼내서 BCD 문제 상황을 연출하세요. 가라앉지 않으려면 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트를 퀵 릴리즈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 다음 떨어뜨리세요. 이제 제대로 뜰 것입니다. 공기고갈 응급사태로 수면에 올라왔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터 연결을 분리했다면 BCD 저압 인플레이터를 사용하지 못할 텐데요. 이럴 때는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야 하죠. 수면에서 왼손으로 BCD 인플레이터 또는 디플레이터를 쥐세요. 보통 BCD에 공기를 빼는 버튼을 누르면서 입술에 갖다 대고 숨을 불어넣으세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마우스피스를 입에서 빼고 호흡하면서 위로 킥을 하고 물로 들어갈 때 BCD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숨을 불어넣으세요. 양성 부력을 갖춰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숨을 불어넣지 않을 때는 디플레이터 버튼을 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BCD에서 공기가 빠져버리겠죠. 출수 방법은 환경이나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몇 가지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 볼 겁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출수에 적용됩니다. 첫째, 스노클로 교환하기 전에 양성 부력을 갖추세요. 둘째, 적절하다면 기술을 하기 위해 출수 전에 핀을 벗으세요. 이렇게 하면 핀을 신은 채 걷지 않아도 되죠. 셋째, 보트로 올라올 때까지는 마스크를 쓴 채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거나 서 있기 충분할 정도로 얕고 잔잔한 물속에 있으세요. 핀을 벗지 않은 상태로 출수를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앉거나 버디의 도움을 받아 핀을 벗으세요. 앉은 채로 장비를 벗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지만 선체로 버디와 서로 도와가며 할 수도 있죠. 적절한 들기 기술을 사용하고 보트 위에서는 장비가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해 두세요. 장비를 분리할 준비가 되면 먼저 탱크 밸브를 잠그세요. 퍼지를 눌러서 호흡기의 공기를 뺀 다음 BCD 인플레이터로 연결된 저압 호스를 분리하세요. 1단계를 분리하고 먼지마개를 끼워 넣습니다. 웨이트 시스템에서 웨이트를 꺼내고 BCD 버클과 스트랩을 모두 끼워두세요. 탱크 밴드를 푼 다음 BCD를 탱크에서 분리하세요. 탱크는 다시 고정해두세요. 해안에서는 눕혀두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장비를 세척하세요. 한 경험 많은 다이버는 다이빙은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물속을 상상해보면 그곳에서 보고 듣고 움직이고 숨쉬는 모든 것이 육지에서 하던 것과는 다르니까요. 다이버가 물속에서 어떻게 보고 듣는지부터 배워볼까요?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빛에 영향을 주죠. 빛이 물에서 마스크로 들어올 때는 살짝 각도가 바뀌는데요. 약 1.3배 정도의 확대 현상이 일어나죠.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는 물체가 크거나 가깝게 또는 두 개의 현상이 함께 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험을 쌓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적응하게 되죠. 또 물은 빛을 반사, 산란 및 흡수하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갈수록 빛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매우 민감하죠.
잘 알려진 장소에서는 낮 동안 빛의 양이 충분합니다. 낮에 맑은 물속에서는 빛 손실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색 손실은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물은 빛을 균일하게 흡수하지 않죠. 몇 가지 색을 먼저 흡수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순서로 손실됩니다. 눈은 색상 변화에 적응하지만 다이빙 라이트로 비춰보면 색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랄 겁니다. 수중세계는 고요하지 않답니다. 수중 생물들, 보트, 다이버 및 기타 소음이 들릴 겁니다. 소리는 공기보다 물속에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하죠. 수면에서는 멀리 있는 것 같아 들리는 보트 소리도 물속에서는 더 가깝게 들립니다. 또 소리는 물속에서 4배나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방향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소리가 사방에서 또는 머리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점점 커지거나 희미해지는 소리를 통해 상대적인 거리 변화를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을 이동할 때보다 수중에서 이동할 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급하게 또는 갑자기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꾸준하게 수영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아끼세요. 유선형이 되는 것은 효율적인 수영과 움직임의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장비가 고정되고 매달린 것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평형 상태로 수영하면 유선형이 된 겁니다. 일장에서 배웠듯이 트림은 물속에서의 균형이죠. 머리와 발이 수영 자세에서 상대적으로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평형 상태를 완벽히 갖추세요. 웨이트가 너무 많으면 BCD에 공기를 추가해서 상쇄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가 위로 올라가며 발이 내려가죠. 저항력이 늘어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웨이트가 부족하면 BCD의 공기가 빈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수심에 머물기 위해 아래쪽으로 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위치가 너무 높아집니다. 웨이트를 올바르게 갖추었지만 몸에서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 분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 훈련 중에 여러분의 강사가 올바른 웨이트 배치와 트림을 숙달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웨이트와 트림이 올바르면 물의 밀도는 우리 편이 되어주죠. 다이빙 중에는 무중력 상태에 가깝게 중성부력을 유지하고 수중 세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세요. 수면에서는 쉽게 뜰 수 있도록 BCD에 공기를 넣으세요. 부력을 바꿀 수 있으면 다이빙이 특별하고 신나는 경험으로 바뀌죠. 보통 불편할 정도로 춥다면 다이빙을 종료해야 하는데요. 물은 공기보다 20배 빨리 열을 흡수하므로 섭씨 30도, 화씨 86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도 금방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편안함을 유지하려면 익스포저 수트를 입으세요. 이건 전신 웨트 수트인데 중간 정도의 냉온수에서 입으면 편안하죠. 이건 열대바다용 짧은 웨트 수트네요. 가장 차가운 물에서는 드라이 수트죠. 익스포저 수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오한이 들면 다이빙이 즐겁지 않으니 다이빙을 중단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보온이 되는 옷을 입으세요. 사실 아주 따뜻한 물이 아니면 아무리 익스포저 수트를 입어도 열 손실이 일어나죠. 다이빙을 더 오래 하려면 보온이 되는 옷을 더 많이 입어야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추워집니다. 보통은 추위가 심해지면 편안함을 위해 다이빙을 종료하는데요.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오한은 저체온증의 징후임을 알아두세요. 저체온증은 몸이 너무 많은 열을 잃어서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떨리기 시작한다면 즉시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리고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앞에서 다이빙 중에는 천천히 깊고 지속적인 호흡을 해야 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하면 높은 밀도의 공기를 효율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사공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사공은 호흡 경로에 있는 공기이며 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매호흡 시 가장 먼저 들이쉬는 공기이며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죠. 다이빙 장비는 사공을 늘리는데요.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사공의 공기를 들이쉬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또 편안하고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기도 조절은 보통 물 빼기 후에 마우스피스에 남아있는 소량의 물을 피해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게 요령이죠. 물은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입과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동안 마우스피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갖다 대면 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들이신 다음 숨을 힘차게 내쉬어서 남은 물을 빼내세요. 목에 물이 조금 남아있으면 스노클이나 호흡기를 제자리에 고정한 채로 기침하세요. 과로는 조류에 맞서는 등의 과도한 활동이 길어진 결과인데요. 그래서 호흡이 호흡기의 공기 공급 속도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무섭기도 하고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징후와 증상에는 피로, 호흡곤란, 숨이 막히거나 공기가 부족한 느낌, 무력함, 불안, 두통, 근육경련 및 패닉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면 과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속도를 늦추세요. 과로가 느껴지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버디에게 신호한 후 휴식을 취하세요. 수면에서는 양성부력을 갖춥니다. 수중에서는 바위나 죽은 산호 같은 것을 붙잡으세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하고 느린 속도로 다이빙을 계속하세요. 만약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다이빙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중의 목표는 항상 느리고 깊게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미 배운 것처럼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하고 계획을 짜세요. 다이빙 계획은 복잡하거나 기일 필요가 없지만 이를 통해 다이빙을 더욱 즐기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죠. 계획에는 다이빙에 관련된 적절한 요소 중에서 입수 및 출수 지점과 방법, 따라야 할 코스, 최대 수심과 시간, 신호 및 의사소통을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기 공급에 따른 돌아오는 시점, 버디와 떨어지지 않는 방법, 버디와 떨어졌을 때 해야 할 일, 응급 절차 및 개인 목표 등이 들어갑니다. 버디와 서로 적절하게 도우며 키트를 착용하세요. 다음으로 입수 직전에 항상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자라는 상기 문구를 통해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수행하세요. 비긴 BCD 조절 상태, 작동 및 부분적으로 잘 부풀려지는지 확인하세요. 또 탱크 밴드가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면 신호 기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with W는 웨이트를 의미하며 웨이트의 양과 분포가 올바른지, 퀵, 릴리즈가 가능하며 떨어뜨렸을 때 물에 충분히 뜰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리뷰 R, 해체 장치를 의미하며 버클과 스트랩이 모두 고정되었고 적절히 조절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버디는 파트너의 해체 장치에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and, 공기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호흡기와 예비 공기 공급원을 테스트해보세요. SPG를 확인해서 리저브 공기를 포함 다이빙에 충분한 공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버디는 파트너의 예비 공기 공급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프렌드는 최종 점검을 의미합니다. 스트랩이 풀렸거나 호스가 엉켰거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서로 점검하세요. 다이빙 전 안전점검은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여 위기 상황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습관화하세요. 다이빙 중에는 버디와 헤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맑은 물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또 헤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을 정해두세요. 일반적인 절차는 1분 이내로 찾아봐도 없으면 수면에서 합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달리 세울 필요가 있죠. 3명으로 구성된 팀일 때는 버디 중 1명이 이탈하고 2명이 함께 있을 때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세요. 버디 시스템은 여러 다이버가 함께 다이빙 계획 및 안전 점검을 하고 헤어지지 않으며 공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디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임을 잊지 마세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공기 공급 관리는 중요한 다이빙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SPG의 사용 방법은 이미 배웠으니 이제 버디와 함께 공기 공급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공기 사용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버디 중 한 사람은 항상 공기를 가장 빨리 소모하죠. 다이빙 중에 버디는 공기 공급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는 계획한 돌아갈 압력, 즉 되돌아갈 시점의 압력에 먼저 도달한 다이버에게 맞춰서 다이빙 방향을 돌리고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버디가 비슷한 탱크에 200바, 3000 psi의 공기를 가득 채워서 보트 다이빙을 한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50바, 500 psi를 리저브 공기로 동요합니다. 또 20바, 300 psi로 상승과 안전 정지를 하기로 합니다.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압력은 리저브 압력과 함께 남겨둬야 하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최소 70바, 800 psi를 남긴 채 보트 무어링 라인을 따라 상승해야 합니다. 시작 압력에서 70바, 800 psi를 빼세요. 즉, 다이빙에 사용할 압력은 130바, 2200 psi이며 버디 중 한 사람이 절반인 65바, 1100 psi를 사용했을 때 방향을 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을 사용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압력, 즉 방향을 돌려 돌아가는 시점에 SPG 압력을 구하려면 시작 압력에서 65바, 1100 psi를 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되돌아갈 압력이 135바, 1900 psi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무어링 라인에 돌아와서 리저브 압력으로 수면에 복귀할 수 있겠군요. 보수적으로 계획하면 보통 계획보다 더 많은 공기를 가진 채 상승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가까운 장소를 좀 더 돌아보다가 상승 압력에 도달했을 때 수면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계획하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해도 대체로 공기 공급 한계 이내에서 상승 지점에 도달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지점에서 계획대로 상승하고 남은 거리는 수면에서 수영으로 이동하세요. 수중에서 공기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기 공급과 시작 압력에 맞출 수 있도록 최소 공급을 기준으로 공기 관리를 계획하세요. 다이빙 시작 및 종료 시에는 일반적으로 설 수 없는 정도로 깊은 물의 수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마스크를 쓴 채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습관대로 하게 되니 이런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죠. 물속에 얼굴을 담근 채로 보거나 호흡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려움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한다면 대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마스크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있다면 파도 때문에 앞이 안 보이거나 물을 마실 일도 줄어듭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분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 하지만 말을 마치면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도록 하세요. 다이빙 시작 시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면에 있을 때는 스노클을 사용해서 다이빙에 쓸 공기를 아끼세요. 다이빙 종료 시에 탱크 속 공기가 적으면 이동 중에 얼굴을 물에 담근 채로 또는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호흡하기 위해 스노클이 필요하죠. 다이빙 지점보다 좀 떨어진 곳에서 입수해야 할 때는 스노클을 사용해 해당 지점까지 수면 이동해서 공기를 아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면에서 하강 지점을 찾을 때도 스노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문제로 출수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면으로 상승을 했다면 수면 수영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거리는 물속을 볼 수 있도록 얼굴을 아래로 하고 수영하세요. 하지만 거리가 멀 때는 물이 탱크 무게를 지탱해 주므로 뒤로 누워 수영하는 것이 더 지칩니다. 가는 방향의 확인이 조금 어렵지만 말이죠. 버디 시스템을 따르세요. 버디와 의사소통하고 헤어지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화면에서처럼 나란히 수영하는 게 좋습니다. 하강할 준비가 되었다면 5단계 절차를 따르세요. 첫째, 버디의 하강 준비 상태를 확인하세요. 둘째, 수면이나 물속에 있는 물체의 방향을 확인하세요. 셋째, 호흡기로 교체하고 넷째, 컴퓨터를 점검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며 슬립 모드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타이머를 가지고 있다면 켭니다. 다섯째, 하강 신호를 하고 천천히 BCD의 공기를 빼면서 함께 내려가세요.
하강이 시작되면 즉시 압력 평형을 하고 자주 하세요. 앞서 배운 대로 매 1m 수피트마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발보다 높게 해서 하강하면 방향을 확인하고 압력 평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종종 하강 라인이나 경사면이 참고물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은 시각적 참고물로 삼아 부력을 조절해서 하강을 조절하지만 조류에서 다이빙하는 등 일부 상황에서는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참고물 없이 하강할 때는 버디팀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로 컴퓨터를 확인하며 부력을 조절하고 하강을 조절하세요. 하강할 때는 부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가라앉는데요. 이것은 증가된 압력이 익스포저 수트 속의 기체를 압축해서 부력이 손실되기 때문이죠. BCD 또는 드라이 수트에 공기를 추가해서 상쇄하세요. 천천히 조절된 하강을 하면서 정밀하게 자주 조절하면 매 1m 수피트마다 압력 평형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강 중에 조절하여 중성 부력 상태로 바닥에 닿는 게 이상적이죠. 상승 역시 5단계 절차로 시작합니다. 첫째, 버디의 상승 준비를 확인하세요. 둘째, 다이빙 컴퓨터를 점검하여 한계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셋째, 위를 바라보고 BCD 디플레이터를 꼭 쥐세요. BCD에 공기를 주입하지 마세요. 웨이트 착용이 올바르고 중성 부력을 갖췄다면 조심스레 위로 수영해서 상승을 시작하세요. 넷, 천천히 상승하세요. 분당 18m, 60피트 또는 컴퓨터가 정한 속도 중 느린 쪽으로 빠르지 않게 하세요. 대부분의 컴퓨터의 상승 속도는 보통 분당 10m, 30피트입니다. 상승 시에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위를 바라보고 돌면서 올라갑니다. 수면에 가까워지면 손을 위로 뻗고 수면으로 나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고 부력을 조절해서 상승 속도를 조절하세요. BCD와 익스포저 수트 속의 공기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할수록 부력이 늘어납니다. BCD 또는 드라이 수트를 입었다면 수트에서 공기를 조금씩 자주 빼서 부력을 조절하세요. 가능하다면 경사진 바닥, 무어링 라인 또는 보트나 부표로부터 설치된 수라인 등의 참고물을 따라 버디와 함께 상승하세요. 강조하지만 이러한 라인은 조류 등의 상황에서는 붙잡고 상승할 수 있더라도 보통은 시각적 참고물로 활용합니다. 수중에서는 부력을 조절하고 컴퓨터에 표시된 수심과 상승 속도를 주시하며 참고물 없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수중 항법과 동시에 수행할 때는 버디 한 명이 조절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수중 항법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상승 절차의 일부로 안전 정지를 하세요. 안전 정지란 60m 20피트와 30m 10피트 사이, 보통은 5m 15피트 수심에서 3에서 5분가량 상승을 멈추고 머무르는 것인데요. 안전 정지를 하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몸에서 녹아있는 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여유 시간을 주죠. 가스가 배출되면 폐의 팽창과 감화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참고물을 활용하면 안전정지를 하기가 아주 쉽지만 중성부력으로 호버링하면서 컴퓨터에 표시된 수심을 주시하면 참고물 없이도 가능합니다. 안전정지는 다이빙을 보수적으로 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다이버 보조나 공기 부족 등의 응급사태 중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모든 다이버가 안전정지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면 천천히 위로 수영해 상승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위를 보고 손을 위로 뻗으세요. 필요하면 돌면서 장애물을 확인하세요. 손을 위로 향한 채로 수면으로 나온 다음 스노클로 교체하기 전에 편안하게 뜰 수 있도록 BCD를 부풀리세요. 보트 다이빙 중에는 보통 다이버 마스터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보트와 떨어져 있다면 보트를 향해 수영합니다. 익스포저 수트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발적인 자상, 찰과상, 창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줍니다. 보통 3가지 주요 유형은 웨트 수트, 드라이 수트, 그리고 바디 수트로도 불리는 스킨 수트입니다. 웨트 수트는 차가운 물의 수온 섭씨 10도, 화씨 50도에서 더운 물의 수온 섭씨 30도,
화씨 86도 사이에서 사용하며 재질은 네오프렌 폼입니다. 물이 수트 안으로 들어와 안쪽에 갇히는데요. 그래서 웨트수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갇힌 물은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네오프렌은 추가적인 열 손실을 크게 줄여줍니다. 웨트수트는 몸에 잘 맞아야 하는데요. 헐렁하면 물이 드나들면서 체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너무 조여도 불편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드라이수트는 몸 전체 또는 몸 대부분을 감싸죠. 섭씨 18도, 화씨 65도보다 낮은 수온에서 사용하지만 그보다 따뜻한 물에서 오랫동안 다이빙할 때도 좋습니다. 또 이름처럼 몸이 물에 젖지 않게 해주죠. 속옷과 공기층, 때로는 수트 자체가 보온 효과를 제공합니다. 드라이 수트 자체가 공기 공간이므로 수심을 변경할 때는 수트를 압력 평형하고 조절하여 부력을 조절합니다. 이 수트에 관해서는 패디 드라이 수트 다이버 코스에서 배웁니다. 현재 이 코스에서 드라이 수트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강사가 수트 사용에 대한 것을 알려줄 겁니다. 드라이 수트는 꽉 끼게 입지 않지만 크기, 착용감, 옵션은 여전히 중요하죠. 스킨 수트는 자상, 창상, 찰과상, 태양에 의한 화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보온 효과는 거의 없죠. 이 수트는 아주 따뜻한 물 속에서 단독으로 입거나 약간 따뜻한 물에서 짧은 웨트수트 밑에 입습니다. 다이버들은 대체로 웨트수트를 입기 위해 스킨수트를 입습니다. 익스포저 수트는 스타일이 다양하며 선택할 수 있는 액세서리와 옵션이 많습니다. 웨트 및 드라이 수트는 뛰어난 보온 효과 때문에 열을 받았을 때 과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수트 착용 전에 키트를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죠. 또 수트는 가능한 한 가장 마지막에 입으세요. 가능하면 그늘 속에 있도록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세요. 특히 햇빛이 내리칠 때는 말이죠. 될 수 있으면 후드를 뒤로 젖히고 자켓은 열어두세요. 과열이 시작되면 다이빙이 몇 분 지연되더라도 멈춰서 열을 식히세요. 절단 도구는 두 가지 이유로 휴대하죠. 엉킴 등의 안전상의 이유와 다이빙 장소에서 쓰레기 제거 등의 편의상 이유입니다. 네 가지 기본 유형 중에서 선택하게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절단 도구의 유형과 크기를 규제합니다. 다이브 나이프는 크기가 다양하고 보통 톱니 모양의 칼날과 부드러운 칼날이 있습니다. 다이빙 도구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끝부분이 뾰족한 형이 넓적한 끝으로 대체됩니다. 가위는 특히 줄이나 그물 절단에 적합하고요. 제트나이프는 어망이나 낚싯줄 절단에 특화된 칼날이 달린 갈고리입니다. 제트나이프는 보통 일반 나이프나 도구에 추가로 휴대합니다. 절단 도구는 화면에서처럼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곳에 휴대하면 됩니다. 어느 손으로도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 이상 장착하세요. 그렇게 하면 한쪽 팔이 걸렸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탱크, 드라이수트를 제외한 모든 도구를 휴대하려면 다이빙 장비 가방이 필요하죠. 이러한 가방은 다이빙에 잘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지퍼나 소재가 소금물에 부식되지 않으며 운반에서 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 색상 등 대체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 범위가 넓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크기인데요. 필요한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큰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늘어날수록 키트도 점점 늘어나니까요. 다이버가 사용하는 주요 계기들은 SPG, 다이빙 컴퓨터, 나침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모두 별도의 계기일 수도 있고 둘 혹은 셋 모두 하나로 통합된 것일 수도 있죠. SPG는 이미 익숙하시죠? 다이빙 컴퓨터는 수심과 시간을 추적하고 시간 한계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배울 겁니다. 나침반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위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선택적인 계기들이 있는데요. 다이빙 컴퓨터 이전에는 수심계와 손목시계를 다이브 테이블과 함께 사용했었죠. 컴퓨터 대신 RDP 테이블이나 ERD PML을 사용한다면 이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다이버 손목시계는 인기 있는 생활 액세서리로 다이버의 증표 같은 것이죠. 컴퓨터를 가진 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브 손목시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외에도 다이빙에서 추가적인 시간 측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도계는 노출 보호를 얼마만큼 사용해야 할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도계는 별도로 갖춰도 되지만 SPG나 다이빙 컴퓨터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다이빙 계기는 견고하지만 충격을 받지 않게 보호하고 떨어뜨리지 마세요. 직사광선이나 고열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게 하세요. 핵심적인 특별 관리에는 계기 세척 외에 제조사의 지시대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제조사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이 코스에서는 몇 가지 입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자이언트 스트라이드로 대형 다이브 보트에서 다이빙하거나 부두에서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자주 사용하죠. 버디와 함께 다이빙 전 안전점검을 마친 다음 입수 지역으로 가세요. 핀을 신고 걷지 않도록 가능하면 입수 지역에서 핀을 사용하세요. 서로 붙잡아줘도 되고 안정적인 물체를 잡아도 됩니다. BCD를 부분적으로 부풀리고 입수 지역에 문제가 없는지와 버디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세요. 호흡기로 호흡하세요. 또 입수 중에 호흡기와 마스크가 빠지지 않도록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고정하세요. 계기와 액세서리는 다른 손으로 붙잡아도 되지만 머리 뒤쪽에 두는 것을 선호하는 다이버도 있습니다.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큰 발걸음으로 물에 들어가세요. 수면에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스크와 호흡기를 붙잡고 있으세요. 보트나 부두 쪽을 돌아보세요. 이 경우는 수영장 측면이죠. 문제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버디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 보트 다이빙에서는 보통 사다리 근처에서 늘어진 트레일 라인이나 약간의 조류가 있을 때는 선미에서 대기합니다. 수면에서 웨이트 확인을 통해 웨이트의 양이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추정한 양만큼의 웨이트로 시작해서 호흡기로 호흡하고 BCD의 공기를 완전히 빼세요. 정상호흡을 유지하면서 눈높이에서 또 있어야 합니다. 숨을 내쉬면 천천히 가라앉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치가 잡힐 때까지 웨이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하세요. 눈높이에 뜰 수 있도록 조절한 다음 가득 채운 탱크 착용을 기준으로 약 2kg이나 5파운드 추가합니다. 이것은 탱크 속의 공기에도 무게가 있고 사용하면 그만큼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2kg이나 5파운드는 이러한 무게 변화에 대한 양입니다. 가끔 BCD 밴드가 너무 헐거워서 탱크가 흘러내리기도 하는데요. 입수 전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스쿠버 키트를 벗어서 다시 조정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다이빙 중에 느슨해지더라도 탱크는 다이버와 떨어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모래바닥이나 민감하지 않은 바닥을 찾아 버디가 아래쪽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밴드를 충분히 풀어서 탱크 위치를 바로잡고 묶은 다음 잠그세요. 수면에서 헐거워지면 버디가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물체에 매달리게 한 다음 다시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이버가 물에 뜨는데 필요한 만큼의 공기만 BCD에 남겨놓는다면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죠. 출수 중에 흘러내린다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키트를 벗은 다음 이렇게 물 밖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보통 가장 간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있을 때 물속에서 장비를 벗는 연습을 할 겁니다. 수면에 있을 때 입에서 스노클이 빠지면 물이 들어가 버리는데요.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물을 빼려면 이렇게 강하게 불어서 물을 빼내세요. 이 방법을 불어내기법이라고 합니다. 물 빼기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기도 조절을 사용해 남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뒤 다시 강하게 불어서 제거하세요. 얼굴을 물에 담근 채로 연습하세요. 물속에서 뭔가에 집중하려 하거나 파도가 심해서 실질적으로 얼굴이 항상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죠.
다이빙을 할 때는 거의 매번 스노클을 호흡기로, 호흡기를 스노클로 교환합니다. 강조하지만 얼굴을 물에 담그고 연습하세요. 스노클로 시작해서 한 번 호흡한 다음 호흡기로 교환하세요. 호흡기에서 물을 빼세요. 몇 번 호흡한 다음 한 번 호흡하고 스노클로 바꾼 다음 물을 빼고 호흡하세요. 힘을 들이지 않고 교환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제한수역 다이빙 2에서는 여러분의 중성부력 기술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핀 피보트인데요. 수영장이 아니라면 모래바닥처럼 민감하지 않은 바닥을 향해 얼굴을 아래로 하고 몸을 바닥에 엎드리세요. 안정을 취한 다음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중상부력에 가까워지면 숨을 들이쉴 때는 핀 끝을 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쉴 때는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잘 안 되면 BCD에 공기를 조금 더 넣고 다시 해보세요. 조금씩 공기를 넣으세요. 공기를 많이 넣으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호흡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면 거의 중성부력 상태입니다. 요령을 알았다면 다이빙을 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중성부력을 갖추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마스크 물빼기가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지 말고 수중에서 또는 수평 자세에서 가볍게 핀 끝만 대고 해보세요. 이렇게요. 핀 피보트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강사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한수역 다이빙 2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물빼기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물찬 마스크일 때처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완전히 벗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빙 중에 마스크가 완전히 벗겨졌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 중이 아니라면 눈을 뜨세요. 모든 게 뽀얗게 보이겠지만 수영하고 버디에게 신호하는 등의 활동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 물에 노출된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다면 필요에 따라 잠깐 코를 막고 호흡하세요.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코를 막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를 잃어버려 찾을 수 없을 때 수면 도달까지 약 1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마스크 없이 호흡하는 법을 연습할 겁니다. 1분이 지나면 마스크를 다시 쓰고 물을 빼세요. 그리고 실 부분에 머리카락이 끼거나 후드가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로 잡지 않으면 조금씩 성가시게 만드는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BCD나 드라이수트 인플레이터가 들러붙어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을 분리하여 과도한 공기를 빼면서 대처하세요. 여러분의 강사는 연습을 위해 공기를 넣는 인플레이터 버튼을 눌러서 고장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인플레이터에서 호스의 연결을 분리하세요. 이렇게요. 압력이 있는 상태의 호흡기는 훨씬 힘이 듭니다. 연결 부분 쪽으로 밀어주면서 손가락으로 릴리즈를 뒤로 잡아당깁니다. 호스가 바로 분리되지 않으면 몸을 수직으로 하고 배출 밸브를 눌러 개방한 채로 인플레이터의 호스의 분리를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면 호스 연결 해제를 계속하는 동안 부력을 통제할 수 있죠. 연습이 끝나면 잊지 말고 인플레이터 호스를 다시 연결하세요. 제한수역 다이빙 3에서는 탱크의 저압 인플레이션 없이 BCD를 부풀리도록 배울 것입니다. 공기가 고갈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면 훨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SPG를 확인하는 동안 여러분의 강사가 탱크 밸브를 잠궈서 이 상황을 연출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압력이 내려가면서 호흡이 점차 눈에 띄게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호흡이 불가능해지면 공기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강사가 밸브를 다시 열어줍니다. 또 SPG가 다시 이전 수치로 돌아가고 다시 호흡할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한 다이버는 항상 대략적인 공기 잔압량을 알고 있죠. 이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강사는 때때로 사전에 알리지 않고 SPG를 재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압을 신호로 물어보고 이후에 함께 확인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공기 공급을 관리하고 SPG를 모니터링했다면 잔압은 20바 300 psi 이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출수법 중 하나는 사다리 출수법인데요. 이 방법은 대형 보트에서 다이빙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기술입니다. 사다리에서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서 수면으로 나오세요. 앞에 다른 다이버가 있다면 해당 다이버가 떨어지거나 탱크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 바로 아래에 있지 마세요. 조류가 있을 때는 보통 줄을 잡고 출수 차례를 기다립니다. 차례가 되면 사다리에 접근해서 단단히 붙잡으세요. 수면 위와 아래를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를 벗지 말고 떨어지더라도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기로 다시 바꿔 뭅니다. 다음으로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액세서리를 모두 넘겨준 다음 핀을 벗어서 건네주세요. 화면에서처럼 손목에 조절형 핀을 걸어두는 다이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손잡이를 놓쳐서 조류에 휩쓸리더라도 핀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보트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호흡기로 호흡하세요. 그리고 즉시 자리에 앉거나 버디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벗으세요. 보트, 사다리 수면 상황 및 본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사다리를 올라가기 전에 웨이트 또는 스쿠버 키트 전체를 미리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다이버는 사다리를 전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출수 기술을 사용합니다.